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스페셜 클래스에서 리딩 컴프리헨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일단은 1, 2, 3, 4 이게 네 문제가 하나의 지면에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1번이 가장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12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조금 이제 약간 그래도 독해에서는 단문에 속한다고 하는 좀 짧은 문장이죠. 이게 100단어 전후로 되어 있어요. 100단어 전후.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길다고 하는 문장의 사이즈입니다. 이거보다 뭐 더 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한 200단어 전후에서 200단어 딱 200단어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200단어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20단어 플러스 한 10단어 정도 이렇게 그 사이즈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그런 것들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지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스페셜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면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5개 정도 그죠?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은 공부를 할 것인데 뭐 일반적으로 뭐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잘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 나중 뒷부분에 가서 하고 독서 이제 리딩을 좀 빨리 하고 잘하려면 우선은 그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어휘겠죠, 그죠? 어휘가 안 되면 보케이브러리 이 어휘들이 안 되면 절대 뭐 문학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처음 그죠? 아주 작은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제발 좀 이제 걸어 다녔으면. 근데 걷는다고 바로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오랜 한 24개월, 36개월 동안 계속 폭발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말하는 차이가 곧 여러분 똑같아요. 영어가 빵 터지는 순간하고 그거하고 비슷한데 대부분 말을 빨리 배우고 그 표현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또 나중에 커서도 언어는 조금 빨라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3세 미만에 이미 언어에 대한 지각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그런 어떤 탄탄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 있을 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빠는 하지 않고 엄마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적으로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이런 이유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래도 구문에 대해서 구문, 단어가 2개 이상 걸려있는 것들에 대한 거 여기도 좀 이제 나올 텐데 그런 거 보여주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려면 구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법하고 구문은 좀 약간 다르죠. 어법은 말 그대로 분명히 오형식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동사의 구개념으로 걸려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그냥 이 해석 자체가 나름대로 그냥 막막하고 확실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집니다. 거기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풀릴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약간 헷갈리게 판단을 하면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틀림없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잡는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난 독해가 확실히 점수를 안정권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구문과 어법의 정확한 적용이 그죠? 약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지식에서 우리가 점수를 딴다 그러면 한 70% 정도 70점 맞아가지고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7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10% 20% 이상 올려야 되는데 경험적 지식으로 그러면 형식적 지식은 그냥 안다라는 것이면 여기는 널리지라고 하는 안다 개념이면
여기라는 건 노하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실패나 실수를 많이 저질러 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 경험을 쌓았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적 지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백그라운드, 배경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박자가 맞아 주어야지만이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저는 한 가지도 강한 게 없네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영어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계속 일신오일신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기 꺾일 거 없이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 중에 좀씩 떠드는 얘기들을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실천해 보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적 지식과 배경적 지식을 좀 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그죠? 가는 게 중요하다. 자, 거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가 뭐냐 하면 고난도 독해라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문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문제의 절반, 독해 지문 10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10개 중에서 시간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문들이다. 이런 것들을 자, 1번은 표준형인데 요게 이제 요거를 1분 30초 정도. 그다음에 2번은 1분 전후로.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이제 길다고 계속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사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게 한 2분 정도에서 2분 30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How to surmount these kinds of reading materials. 이와 같은 종류들의 독서 어떤 자료나 내용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1번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이니까 그런 데 있죠. 1번 사이즈나 3번 사이즈 같은 지문에 또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영어는 뭐 주제요지 제목은 솔직히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낸다면 대부분 주제문이 앞에 나와서 뒷부분을 버려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추론 문제든지 내지는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할 때는 대부분 결론 부분에 그런 답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앞에 열심히 지문해놓고 앞에 답이 나온다면 그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이 3번, 4번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추론이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보면 In the 1980s, 1980년대가 배경입니다. 80년대. 8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뭐 장장 그저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자, busybodies at the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push the idea, 이런 동사구 표현들. 자, that과 같은 생각을 밀어붙였다. that과 같은 생각을 그죠? 확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을 밀어야 합니다 할 때처럼 이게 그러니까 공론화되어지기 전에 자기들 생각들을 내놓는 걸 푸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비지바디가 뭐냐? 비지바디, 바쁜 몸뚱아리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 퍼블릭 인터레스트 하면 공익이죠, 공익. 공공의 이익, 관심사. 공익과학센터. 우리 한두 개가 있어요. 센터가, 그죠? 공익과학센터. 그러면 뭔가를 과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밀어붙이기를 생각을 America must replace traditional lard, butter, coconut and palm oil with. replace with입니다. replace with. replace A with B. 여러분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 동사도 이렇게 구 형태로 묶여 있는 걸 잘 기억해야 돼. A를 B로 바꾼다는 거예요. A를 B로 바꿔. A를 B로 바꿔. 그러니까 새로 나타나는 건 B라는 거죠. 그죠? A는 기존에 있던 거.
자, 전통적인 라드, 돼지 기름 덩어리라는 거,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이나 그죠? 팜유 오일 등등을 쫙 보더라도 돼지 기름 같은 거 옛날부터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돼지 잡아가지고 기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삼겹살 돼지 기름 없으면 맛없어. 그 다음에 saturated fats, margarine and shortening. 자, 요것이 saturated fats가 이게 포화 지방인데 주로 이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어 모르면 그냥 계속 읽어야 돼요. 동물성 지방이나 마가린과 쇼트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단단하게 뭐 굳혀버린 거, 이런 쇼트닝이라고 그래요. 경화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드로지네이티드한 것 등 이런 것들을 saturated fats, 포화 지방과 그다음에 마저린과 쇼트닝 이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전통적인 라드, 버터, 코코넛, 팜 오일 등등을 대체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공익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게 뭔가 있어.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자기들이 좀 자동차 업계나 이런 데는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좀 안 그런 데는 그죠? 되게 좀 이렇게 등한시하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이제 취향이겠지만. 자, 그러면 of all which 앞에 나와 있는 거 포화 지방, 마가린, 쇼트닝 모두가 contained partially 부분적으로 hydrogenated oils 경화된 기름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요. 기름. 뭐 기름 없는 게 없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게 배경 지식이라는 거 봐봐. 이런 거 옛날에 뭐 읽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 경험이 없어. 이런 뭐 포화지방인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 그럼 이건 못 푸는 거야. 거의 틀렸다고 보는 거고 경험적 지식이 있고 여기에 배경 지식이 있다고 쳐봐봐.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이라는 거.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그런 기름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unsaturated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가 그죠? 역시 지방 같은 경우가 식물성과 동물성을 딱 구분해 알 수 있다면 벌써 이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뭐 계속 지금 그냥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발표된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죠? 설명문이지 이게 논설문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양학자들이 스콘이라는 단어 모르면 스콘이 뭘까요? 만약에 이걸 칭찬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스콘은 비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그런 물질을 비난했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거, 대체하자고 한 거. 비록 as science author 게리 타브라는 사람이 as부터 observe까지 그리고 even though가 끌고 가는 부사절이 되었으므로 이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삽입되어 있는 거 아시죠? 즉 그죠? 과학지 저자인 게리 타브라는 사람이 관측했을 때처럼 관측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증거는 없대. 뭐 casual link to the notion that과 같은 노션의 casual link라는 게 약한 연결고리. 그냥 아주 작은 연결고리의 증거도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that과 같은 게 뭔가 봅시다. More than the recommended consumption of saturated fats. 보세요. 포화 지방의 권고 소비량 이상은 triggers death in anyone.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유발한다는 거죠. Not already at high risk of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의 높은 위험에서 이미 머물러 있지 않은 정도의 사람도 이런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이 비내용. 그러니까 영양학자들은 지금 이런 공익센터에 있는 비지바 대학은 반대 입장인 거예요. 영양학자들은 이건 쓰레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비난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지금 한 과학자 게리 타브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양학자들은 그런 물질을 계속 비난했다는 거죠. 안 된다 이러면서.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some 30 years on, 대략 30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on이 진행이니까 the scientific consensus, consensus가 어떤 합의, 일치란 뜻이죠. 자, 과학적인 합의와 일치는 has flip이라는 단어에 flip이 뭐야?
고기가 있죠? 물 밖에 나가고 팔락팔락 뛰는 거야. 그러다가 팔락하면 홀딱 뒤집혀지잖아.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변해버리다. 이 단어 모르면 몰라. 봐봐, 얘기하잖아. 단어 어휘 모르죠? 절대 못 풀어요. 못 풉니다. 단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10개 중에서 5개는 이런 지문인데 여러분 단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자, 그리고 saturated fats, 포화지방이라는 건 aren't so terrible anymore. 더 이상 아주 끔찍하지 않다라고 현재 30년 뒤에 발표한 거예요. 지방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힘없어. 우리 삼겹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강의 못해. 우리도. We are told that. 우리는 대디아와 같이 말을 듣곤 하지요. trans fat.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적이다. arteries, 동맥의 정맥, 동맥 이런 게 있잖아요. 동맥의 적이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비록 the consumption of trans fa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트랜스 지방의 소비가 has been declining, 줄어들고 있을지라도 the incidence of heart disease, 심장병의 발생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확실한 게 없는 거야. 뭐 트랜스 지방이면 큰일 난다고 트랜스 지방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급격하게 지금 줄이고 있는데도 심장질환의 발생 빈도는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추론은 뭐냐? 이거 쓸데없이 이런저런 좌지우지할 만한 얘기를 떠벌리면서 확신도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답은 1번. There's no need for the government to ban trans fats. 정부가 트랜스 지방을 to ban, 금지시킬 필요성은 없다. 그죠? 그럴 수 없어. 그거를 굳이 금지까지 시키고 잘 먹고 있는 거를. 두 번째, 심장질환은 주로 다이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다이어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리딩이 뭐야? 이것도 리딩. 리드는 뭐를 제거한다는 거죠? 이거. 두 번째. read A from B. B로부터 A를 제거하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부엌에서 트랜스 지방, 인공 트랜스 지방을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 지금 잘 먹고 있는 거 지나치게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라는 얘기죠. 네 번째,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관련된 결정을 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일본이 가장 그래도, 그렇죠? 뭐 이런 참견하는 사람 떠들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영양학자들 반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굳이 이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다. 전통적인 것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주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죠.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 전체 흐름.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은 그래도 늘 추론도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미괄식 개념이죠. 미괄식. 두괄식은 문두에 있는 거고 미괄식은 문미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괄식, 중간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고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중괄식도 있고 양괄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래 위에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얘기들을 골고루 섞어서 써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주제가 없는 그런 지문도 있어요. 그죠? 막연하게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자, 2번 갑니다. 전체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 전체 흐름이면 어떤 주제나 요지에 맞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거. 반복되는 건 전체 흐름이고 반복이 아니라 사이드로 빠지는 거. 이건 그죠? 전체 흐름이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일에 대한 어떤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고 적당하게 채식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과일도 좋은 거 뭐 적당히 먹고 채소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먹고 쭉 그러는데 갑자기 가서 중간 정도에 특별히 뭐 그 과일 중에서도 사과의 어떠한 특징이나 내지는 그 사과의 어떠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흐름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과도 과일이긴 하지만 과일에 대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다가 사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Our answer to the how am I doing question depends on our own past experiences,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자, how am I doing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인용 보안에 있는 건 하나의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기본 영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수험생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해답은 depends on our own past experiences,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우리 자신의 과거의 기대, 경험, 그 다음에 aspiration 하면 열망, 그리고 기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겪었고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기대 등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포인트 그렇지만 네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네가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네가 어떠한 기준을 세웠느냐 기대 네가 또한 어떠한 그래서 경험을 했느냐 경험 그리고 네가 어떠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aspirations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여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한 질문은 is virtually 사실상 never asked 결코 질문되어지거나 또는 결코 답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In a social vacuum, social vacuum, vacuum이 뭐야? vacuum, 진공 상태. 공백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in a social vacuum이라는 것은 외부와 단절 상태로라는 뜻입니다. 외부와 단절 상태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social이라는 말은 사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vacuum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한 관계가 전혀 없는 너만의 경험, 너만의 기대, 너만의 열망만 가지고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험생이요. 여러분만의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들임에 지금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극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 inner social vacuum을 사교적 공백 상태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금방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라는 대답은 사실 너 혼자만의 열망 기준 그 다음에 경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백 상태에서 질문되어질 수도 없고 대답될 수도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How am I doing?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almost always carries 거의 항상 carries 나른다, 지닌다 compared to others in parentheses parentheses 여기 덧붙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in parentheses 덧붙여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상태를 carries 전달한다,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가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social comparison 보세요.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사회적인 비교. 그러니까 소셜이 사귀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셜은 사회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비교가 provides an objective standard.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of one's actions. 누군가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 주고 therefore 그럼으로써 can criticize task-oriented people 과업 task-oriented 하면 업무에만 집중하는 업무지향적인 이 뜻이야.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2번 문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해답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만이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사회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는 비교긴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닌 거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은 가봅시다. 확정될 겁니다. 많은 경험들이라는 것은 모호하고 애매하다. 충분히 대디야. We are not completely sure. 우리가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할 만큼. To, what to make of them. 그와 같은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이 완전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모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만 하고 있는 경험이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지. 내 경험만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2번의 얘기가 4번이 2번을 서포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만으로 가지고서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 것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을 만큼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거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그런데 3번은 사회적인 비교가 결국 객관적인 어떤 사람의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비난을 왜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교가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흐름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B 플러스라는 건 좋은 점수인가 시험에서. 그죠? 대략적인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략적인 그러한 대답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지 아니하고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은 타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잣대로 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사회적 비교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2번에 3번. 자, 3번 가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길수록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시모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길수록.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은 어쨌거나 읽어야 돼요. 그리고 3번처럼 3번은 자, 제시문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라고 돼 있나? ABC A, B, C의 초두 그죠? 이 A글과 B글과 C글의 초두를 첫 번째 A와 두 번째 B와 세 번째 C의 앞부분의 머릿말을 빨리 읽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정해봅시다. 첫 번째 제시문 선택지 보겠습니다. 제시문 보고 선택지로 갈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자, 물론 이건 언어적인 단서가 중요합니다. 언어적 단서. 예를 들면 also라든지 this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죠? 그 다음에 더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참고가 될 겁니다. It's amazing what a riddle free beer can accomplish. 자, 왓저리아는 놀랍다. riddle free beer가 약간의 공짜 맥주가 can accomplish, 달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놀랍다. 약간의 공짜 맥주? 이룰 수 있는 것? 놀랍다? 공짜 맥주가 조금 있는데 그게 대단히 어떤 큰 놀라운 효과라는 거죠. 샘소는 그 당시에 known for its dairy and pig farms. 자, 낙농장, dairy and pig farms. 낙농장으로 유명했던 샘소란 그러한 회사는 would become Denmark's showcase. 덴마크의 표본 장소, 시연장이라고 하죠. 쇼케이스. 처음으로 그죠? 보여주는 장소가 되곤 했다. 뭐에 대해서 그랬느냐? sustainable power, 지속 가능한 전력. 계속해서 전력을 잘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덴마크의 쇼케이스였대요. 샘소가. 궁극적으로는 going carbon free. 자, 궁극적으로 카본 프리 하면 탄소가 없는 것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죠? 역시
탄소가 없는, 그죠? 녹색 성장의 개념이겠죠. 한마디로 해서. 탄소가 없는 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전력. 자, how that would happen, however. 그렇지만, how that would happen.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was far from clear. 결코 분명하지는 않았다. 자, 왜 이게 낙농장인데 탄소가 없는 쪽의 지속적인 성장 전력의 대표적인 주자로 인식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분명하게 없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the government, 그 당시의 정부는 initially 처음에는 offered no funding, tax breaks or technical expertise. 자본도 제공해 주지 못했고 세금 감면도 제공해 주지 못했거나 기술적인 전문 지식도 전혀 정부에서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낙농회사가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전력의 쇼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샘소가 대표주자인데 이게 왜 대표주자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궁금증을 실어놓고 풀어가는 건데, 자, A번 보세요. 밑에 보기를 보세요. A, B, C 다 있죠? 욕 한번 하고 속으로 이런 된장 하나라도 줄여주지. 자, A번에서 초두 So Hermansen showed up at every community or club meeting to give his speech for going gree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허만슨이라는 사람은 showed up 하면 등장하다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every 모든 커뮤니티 미팅, 지역사회 모임 또는 클럽 미팅, 동호회 모임 뭐 하기 위해서 his speech, 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for going green이라는 것은 그죠? 저탄소, 무탄소, 탄소 없이 녹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탄소 없는 무탄소에 대한 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클럽에 가서도 모임에 가 얘기하고 지역사회 모임에 가서도 계속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왜 그런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의 배경 B번 보겠습니다. It worked. 딱 한 문장인데 자, 보세요. it가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봐온 이게 이제 언어적 단서죠. 자, 그것은 worked가 뭐야? worked가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그것이 일했다? 아니지. work는 효과가 나다라는 뜻이죠. 일형식 문장의 동사. 동사편에서 배우잖아. work는 효과가 나다, do는 좋다, matter count는 중요하다, pay는 손해 없다, 그죠? 이익이 된다. 5개 동사 철대유효라고 했잖아. 그거 모르면, 그거 알면 간단해지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B번, 2번은 당장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이란 대상이 저 위에 제시된 문장에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것이 뭐냐고, 그것이. 그거란 얘기가 전혀 없다면 그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벌어져야지 그게 효과를 봤다는 것인데 지금 2번은 B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2번의 동그라미는 버릴 확률이 커요. 그러면 C번으로 가봅시다. given that. 이것도 어법이지. 자, given that 그러면 이때 that이 나오면 이때 given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고려하면 이 뜻이에요. 뭐뭇을 고려하면. 뭐뭇을 고려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C번 보세요. C번이 지금 3, 4번 두 개란 말이에요. Given that almost all its power. 그죠? 보세요. 여기서 each가 뭐야? each. 언어적 단서 each. 더나 each. 샘소라는 회사. 샘소라는 회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지속가능한 그런 전력의 대표적인 시연장이 됐는데 모든 그 회사의 전력이 거의 모든 회사의 전력이 또는 정부의 전력이 오일이나 석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and 그리고 the island's 40,300 residents 그 섬의 4,300명의 주민들이 didn't know a wind 터빈 이게 풍력 터빈이죠. 풍력 터빈. 그죠? 풍력 터빈을 from a grain silo.
그레인 사일로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 넓은 광장 저 멀리에 이런 통이 하나씩 이렇게 저기 넓은 들판에 통이 하나씩 있어. 여기다 다 이런 볏짚이나 이런 거 다 싸놓는 거야. 그 사일로라고 그래, 이거를 사일로. 이 안에 저장해놨다가 여기서 막 그 식물 같은 걸 저기다 막 싸놓으면 썩으면서 막 발효가 되잖아요. 매드맥스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매드맥스? 가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일로로부터 풍력 터빈을, 사일로로부터 나오는 풍력 터빈에 대한 것도 알지 못했고, 쌈소가 그래서 그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게 샘소 심드가 주절이에요. 보세요. 거의 모든 전력이 기름이나 석탄에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4,300명들이 사일로, 곡물 사일로에서 나오는 풍력 터빈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쌈소는 이상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다. 쌈소란 회사가 말 그대로 이상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다. 즉 소렌 허만슨이란 사람은 그렇지만 so an opportunity, 어떠한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소렌 허만슨이라는 사람이 허만슨이 어디서 나왔어요? 소렌 허만슨이. 저기 A번에 그래서 허만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소렌 허만슨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만 한 기회를 포착했고 그 호소력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when a renewable energy project,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마침내 secured some fu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금을 축적하게 되고 he volunteered to be the first and only stepper. 그는 최초의 바로 유일한 스태퍼 직원이 되기로 자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러한 어떠한 이 가능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스태퍼가 되고 최초의 스태퍼가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걸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뭔가 여기에 있어. 잘하면 뭔가 전력이 나올 수 있어라는 걸 스스로 그렇게 감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예요? 이런 막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이렇게 녹색 성장으로 하려면 이런 풍력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허만슨은 모든 지역사회 모임과 그리고 클럽 미팅에 나아가서 등장했고 Going Green, 녹색 성장에 대한 그러한 바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Blustery Islands Untapped Potential, 바람이 강하게 부는 섬에 손이 닿지 않은 잠재 능력, 뭐뭐에 대한 풍력에 대한 그러한 것을 pointed to, 계속해서 지시 설명하다. pointed to라는 것은 지적하고 알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of making 샘소 energy independent, 쌈소라는 회사의 에너지를 인디펜던트 하면 독립시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는 때때로 프리비어, 공짜 맥주를 가져갔대요. 사람들 이렇게 모으게 하려면 덴마크 같은 데는 게 맥주 쫙 모여서 먹는 게 우리나라 회관에서 막걸리 먹는 거하고 같은 풍습이니까 그때 그 맥주는 효력을 발휘했다. 섬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그죠 오일 버닝 퍼니시스, 즉 기름을 태우는 그러한 어떤 로라고 하죠. 로, 기름을 태우는 그러한 로를 교환했어요. 뭘로? 이것도 exchange A4B네. 이것도 exchange A4B. A를 B로 교환하다. 평상시 다 기름 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름을 떼는 그러한 난로를, 퍼니스, 난로를, 또는 그러한 어떠한 큰 통을 centralized plants, 중앙식 플랜트가 여기서는 식물이 아니에요. 시설이나 장치를 가리키는 거야. 이것이 댐이라는 말도 되고, 댐으로 플랜트, 시설로 바꾸어 놓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burned leftover straw. 자, 태우는 그러한 시설이야. leftover straw라고 하면 남아있는 지푸라기나 우드 칩스, 그죠? 나무 그런 잔가지들을 태우는
센트럴 플랜트들을 그죠? 플랜트로 바꾸었고 뭐 하기 위해서 heat and hot water 열과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태우고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하는 중앙식 그러한 시설들로 기름 태우는 난로들을 전부 교환했다는 거예요. 기름 같은 거 태우면 녹색 성장이 안 됩니다. 무조건 환경 오염되는 거죠. They bought shares in the wind turbines. 자, 그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shares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몫이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윈드, 풍력 터빈의 주식들을 사들였고 그러한 위치, 풍력 터빈들은 generated the capital to build 11 large land-based turbines 바로 자본을 유발시켰는데 to build, 세울 수 있는 11개의 커다란 땅에 근거하는 터빈을 지상에 자리 잡은 터빈을 11개씩이나 만들 수 있는 자본을 유발시켰으며 enough to meet entire island's electricity needs. 그 모든 섬의 전기 충족을, 전기 욕구를, 전기 니즈,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되는 그런 양이었고 오늘날 샘스란 회사는 탄소로 그저 탄소 중형, 중립이란 뜻이죠. 단순히 탄소 중립형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실제로 탄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뉴트럴이라는 게 뭐 중간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뉴트럴 카본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100%의 더더욱 깨끗한 전기를 그 회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위드는 부대상의 위드 엑스트라 파워가 다시 되돌려지는 것과 더불어서 into the grid at a profit 이익을 내는 그러한 순이익의 상태로 순이익의 그래서 그리드라는 게 또 여기서는 어떤 시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드가 순이익과 더불어 시설에 feedback 재투자하도록 여분의 전력을 가진 상태로 현재 쓰는 것보다도 10% 이상의 깨끗한 클린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현재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쉬워 보였지만 일단은 여기 eat, worked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찾으면 제시문에는 그것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서 들어가면 되는데 C번에는 그것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고요. A번 끝에 보면 그가 때때로 공짜 맥주를 가져갔는데 그게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쭉 앉아서 얘기하면서 설득하니까 다들 기름 떼는 거를 나뭇가지나 이런 걸 떼우는 걸로 바꿔서 이제 환경오염도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충분히 자금도 모으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제시문이 저기 C, A, B의 순서로 가면 되겠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보세요. 글이 사이즈가 한 200단어 되니까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다 읽은 거고 여러분 적어도 제시문은 어느 정도 확실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번도 끝까지 갔어야 이틀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을 중간 정도 끼워 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요. 긴 지문에 이렇게 제시문부터 3개 이럴 때 참고적으로 정답이 되는 확률은 정답일 확률은 3, 1, 2가 제일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쭉 답을 보니까 지금 거기 4번처럼 3, 1, 2가 제일 많았어요. 정답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갈게요. 밑줄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거 밑줄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라도 사실은 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버리면 좋은데 밑줄 친 부분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게 거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많아요. 결론. 중간 과정에 뚝 끊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은 거의 결론. 이 글의 주제나 요지가 확실하게 담길 수 있는 말.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갑니다. The emphasis on decoding. 자, 디코딩에 대한 강조. 디코딩에 대한 강조란 말이 뭐예요? 디코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디코딩에 대해서 중요해 강조한다는 거야. Translated mainly as phenomenomic awareness.
음소적 자각으로서 주로 translated 해석되어지는 번역되어지는 디코딩. 그래서 디코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소, 어떤 언어의 음소 하나하나를 잘 인식하는 것이 디코딩이래요. 그걸 잘 해야지만이 된다고 강조한대요. 그리고 그 지식, alphabetic principle, 알파벳 원리에 대한 지식, 음소적 자각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디코딩에 대한 강조는 저기 has led, lead A to B. 자, lead 타동사로서 to는 항상 이 결과가 나오죠. A를 이끌어서 B로 가져간다는 거죠. A를 B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적 지식이나 형식적 지식이 있어도 지금 그 배경 지식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음소적 자각이다?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음소적 자각. 그 다음에 알파벳 원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그 조금 이해가 된다고 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디코딩이라는 말의 강조는 결국 학교 측이 search for, 추구하도록 이끌어내어 왔다. 무엇을? Packaged reading programs or commercially produced reading programs. 패키지로 되어진 독서 프로그램이나 상업적으로 팔려고 만들어진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가 막 찾아 나서도록 하는 결과를 내야 돼요. 자, 데디야. Help students master the skills of decoding. 학생들을 돕는데 학생들이 뭐 하도록? 마스터, 숙달하도록. 무엇을? 디코딩의 기술을 숙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래. 당연하지. 디코딩이 중요해. 음소적 인식과 알파벳 원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강조하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그걸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뭐 있나 하고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그런 개념이 지금 상황이. According to the teachers we work with, 우리가 함께 일한 선생님들에 따르면 this highly scripted approach, 자, 이렇게 몹시 scripted approach라는 것은 각본으로 만들어진 접근. 그러니까 물건을 가서 사려고 가서 선생님들이 뭐 없나 하고 갔더니 딱 상품화된 그런 상품화된 프로듀스드 리딩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된 리딩 프로그램을 가보니까 완전히 각본으로 딱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지. 일단 이거 인식, 이거 인식. 이게 주입식인 거지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 이런 접근은 to reading instruction, 자, 독서의 가르침, reading, 책 읽기 가르침에 이렇게 고도로 각본화된 접근법은 has produced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을 양상해 내었습니다. 어떤 who know how to sound out the words. 단어를 소리내어서 발음하는 방법. 그렇죠? 음소 아, 에, 이, 오, 우라는 발음을 쫙 공부했다고 쳐. 그럼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철자에 대해서 son도 son이고 이걸 쭉 아는 거는 쉽게 알아내더라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단어를 사운드 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는 알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들어내었지만 but의 동그라미 칩니다. That is, 그것은 where the process of reading ends for them.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런 과정, 패키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머셜리 만들어진 그러한 리딩 프로그램들의 그 안에 각본화된 과정, 독서의 과정은 ends가 동사야. 끝이 난다.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뭘까요? 단어들을 소리내어서 그것을 소리내도록 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학생들에게 그 방법의 끝이 거기시다. 이게 뭐냐? 그것은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That is where. 자, 앞에서 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은 그 뒤에 나오는 where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그 뒤에 어디 갔어? 독서의 과정이 끝나는 바로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독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 문장을,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읽고 쓰는데 끝. 글 발음할 수 있으면 돼. 이 son도 son이야. 이 son도 son이야.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 여기서 끝난다는 거지. 그런 과정은 이렇게 이걸 익히는 것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and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바로 그 부분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되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서 애매한 부분인데, 자, 추가로 거기를 밑줄 쫙 꺼놓으시고 갑니다. While the students can decode and even become fluent oral readers. 자, 학생들은 해독할 수 있고, 디코드가 해독한다는 뜻이에요. even 심지어는 fluent oral readers. 유창한 읽는 독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while이 반면에 있는 뜻이죠. They do not truly comprehend. 그들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The material, 그 자료를.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쭉 소리내어서 발음하는 건 되는데 그 속에 숨겨진, 지금 우리가 해석하듯이 단어 하나하나는 되는데 속에 있는 숨겨진 뜻이 지금 잘 안 오잖아.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They cannot read between the lines. Between the lines는 우리 고시가에서 떠드는 그러한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행간을 읽다, 숨은 뜻을 파악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숨은 뜻을 읽을 수 없습니다. Infer meaning. 자, meaning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or detected author's bias. 작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Among other things, 다른 그러한 자료들 사이에서 다른 things라는 건 다른 독서 재료들 사이사이를 읽으면서도 작가들이 담겨져 있는 어떤 편견이나 편향 탐지할 수 없고 의미 추론 못하고 행간을 읽어서 숨은 뜻을 읽어낼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소리내서 읽는 방법은 빨리 알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서를 거기서 이제 1번 넣어봅시다. 자, 리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호, 그죠? 디코딩, 해독이다. 왜냐하면 음소적, 알파베리컬, 알파벳의 지식은 자, 일반적인 해독 과정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더해지는 것이다, 독서가. 2번. 자, 독서라는 건 훨씬 더 복잡하다. 단순히 포니믹 음소적 어웨어니스와 알파벳의 인식을 단순히 숙달하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다. 2번이 정답이겠죠. 이 Phonemic Awareness and Alphabetic Recognition이라는 게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거라고 번역되고 그거로 그저 해석이 되어지는 디코딩에 대한 강조가 결국은 소리내어서 단어들을 크게 읽는 방법을 알게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건 충분히 잘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과정은 거기서 끝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해독이라든지 탐지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부족한 부분인 거지. 만들어진 모든 그런 자료들이. 자, 세 번째는 더더욱 효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함께하면,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뭐로 한 명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either alone or with teachers. 홀로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보다 동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네 번째는 숙달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알게 될 때 단어들을 유창하게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소리내는 방법을 알게 될 때 그러면 독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읽을 줄만 알지 그 깊이 있는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독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딩 컴프리hen션 공부하는 이유는 리딩은 그런 대로 해요. 컴프리hen션이 안 된다는 거지.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잠깐 쉽니다. 5번 보시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중간에 한번 잘라서 여러분 공부를 한번 살짝 해주는 것도 괜찮죠? 아래 위로 비교하면서. 자, 갑니다. 자, 어디 정도 잘라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When the children had originally been shown what we think of as an object, like the copper tea, they pointed to an object to the same shape or a different substance, such as a plastic plumbing tea, not the same
substance with a different shape, namely a pile of copper each. 자, 문장이 좀 기네요. 자, 그랬든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잘 읽어야지 뭐 대충 읽지도 않고 중간에 가서 찾을 수는 없죠. 더군다나 내용 파악은 내용을 거의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얘기죠. 내용 파악 세 문제 나옵니다. 자, 아이들이 오리지널리 처음에 근본적으로 와디아를 제공받게 될 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최초로 우리가 물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리지널리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뭘? 물건, an object. 물건을 보여주게 되면 like 카포티, 카포티라는 게 구리로 만든 T자형 모양의 그런 거죠. 구리로 만들었대. 이렇게 T자형 모양 같은 물체죠, 물체. 하나의 물체를 보여주게 되면 그들은 pointed to 가르쳤대. 물체를 of the same shape, 같은 모양을 찾았대. 바로 different substance, 다른 물질. 얘는 이제 구리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뭐 흙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모양을 찾더라는 거야. 얘는 흙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T고 구리로 되어 있는 T자 모양입니다. T자 모양. 찾더라는 거야. 다른 물질의 같은 모양을 찾더라는 거야. 구리로 되어 있는 T고 여기는 흙으로 만든 T인데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든 T를 같다라고 이렇게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물체라고 물체. 이게 물체지. 자, 그렇지만 such as plastic plumbing T 보세요. 다른 물질, 같은 형태의 다른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 플러밍 T네. 플라스틱으로 해요. 흙이 아니라 플라스틱 배관 T. 플러밍 T는 배관 T. 자, not the same substance with a different shape가 뭐냐? 다른 모양의 같은 물질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여 자, a pile of copper bit 하면 한 무더기 쌓여 있는 구리 조각. 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구리 조각이 쌓여 있어 한 무더기. a pile of copper bit. 이게 쌓여 있는 얘를 구리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모양을 찾아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 얘는 물질. 얘도 물체긴 물체인데 모양이 다르지. 모양 다름.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when they had originally been shown what? 그들이 처음에 와쩌리아를 보게 될 때 we think of as a substance.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 물질. 그게 뭐냐면 like the 헤어젤이 뭐 이런 그죠? 손바닥에 쏟아놓으면 헤어젤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헤어젤입니다. 헤어젤을 보여주는 거야. 헤어젤을 딱 보여줬어. 그들은 지적합니다. 같은 물질. 이 헤어젤과 같은 물질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이걸 같이 찾더라는 거야. 뭐가 아닌 잘 보세요. 그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적합니다. 똑같은 물질을 뭐뭐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질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세 개의 5점이나 또는 모양이 있는 헤어젤과 같은 무슨 얘기냐? And not the same shape of a different substance.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 such a identical curved globe of hand cream. 이러한 똑같이 굴곡이진 그러한 둥근 형태의 핸드크림과 같은 다른 물질의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헤어젤처럼 거기에 그죠? 얼룩이 있지만 그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질을 지적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면 물체는 물체를 찾고 물체를 보여주면 재료는 달라도 물체를 찾고 물질을 보여주면 같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양은 같아도 얘는 말랑말랑하고 얘가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딱딱한 물질이 이렇게 있어도 딱딱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걸 찾더라는 거예요. 결국 물질과 물체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더라. 처음으로 보여줘도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얘들이 특징을 잡아내는 거지. 하나를 딱 보여줘. T자를 모양을 보여주고 나서
이거하고 자 이거 보여줄게. 이거하고 어떤 게 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똑같이 생긴 놈이 말랑만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를 찾아내더라는 거지. 그럼 이건 뭐냐? 모양은 모양으로 인식해서 찾아내고 말랑말랑한 느낌은 그 특징의 재료의 특징을 이용해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물체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길이 길어가지고 귀신같이 찾아내서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자, so 그 다음에 so well before. so 앞에 잘라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pointing to an object. 자,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는 겁니다. 물체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은 지적하였다, 가리켰다. 물체를, 똑같은 형태의 물체를, 그렇지만 다른 물질. 말 되죠, 그렇죠? 다른 물질로 되어 있지만 모양이 같은 걸 골랐어요. 두 번째, 물질을 지적하는 문제와 관해서는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물질을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에 관해서 아이들은 똑같은 물질을 지적했다. 형태와 상관없이. 그렇죠. 물질은 물질을 찾는다는 거야. 물질적인 거. 세 번째, 아이들은 이름을, 고체에 대해서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 with a noteworthy shape. 어떠한 주목할 만한 형태를 가진 고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물체에 대하여. 이건 아직 모르겠고. 네 번째, 아이들은 물체와 물질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오로지 뭐뭐한 후에, 그들이 알고 난 후에 how their language distinguishes them. 그들의 언어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나서만 물질과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올라가 봐야 되겠네. 자, 올라갑니다. So well, 아주 잘. Before children know, 아이들이 알기 전에 how the English language distinguish individual object from the portions of a substance. 거기까지. 영어라는 것이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개의 물체를 어떤 물질의 부분과 어떤 물질의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물체를 영어가 구분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기 이전에도 아주 잘 They distinguish them on their own. 아이들은 그것들을 구분해냅니다. On their own, 스스로 저절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스스로 저절로. 그래서 답은 그죠? 4번.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알기 전에 한다네. 그래서 저 뒤에 only after. 그게 단지 after가 아니라 before라고 바꿔야 되겠죠? before로 바꿔야 됩니다. 알기 전에도 잘, so well before로 바꿔야 돼요. only after를 so well before. 그들이 이런 지식을 알기 전에도 아주 잘 물질과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3번은 그 뒤에 나왔을 거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영어는 갑론을박 3자가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지문은 컴퓨터처럼 영일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처럼 영일 시스템이에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디베이팅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견, 찬성하는 측에서도 찬성하는 쪽도 찬성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또 나눠서 둘이 싸워요. 계속 글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베이팅이 아주 잘 발달될 때 있어. 그래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과 영어로 뭔가 협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야, 사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하고, 그죠? 공부 그냥 나중에 한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도 5번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위에서는 하기 전이냐 하기 후냐. 그래서 영어 단어에 항상 before, after 이런 거 많잖아. 그 다음에 그죠? legal, illegal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서로 찬반에 양립되어 있는 그런, 그죠?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의 단어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독해를 하면서 반드시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시간이 약간 5분 정도 초과됐는데요. 잠깐 쉬셨다가 6번부터 해결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쉽니다.